자, 이제 실제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는 로거와 관련된 것인데요. 로거를 쓰지 않고 글쎄요, 트러블 슈팅이나 디버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로거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두 가지 로거는 많이 쓰는 로거들이죠. SLF4J라고 하는 로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Log4J라고 하는 로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로거의 케이스가 살짝 다른데 한번 실제 코드를 먼저 보시도록 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는 print some debug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라인을 로깅하려고 하는데요. 그 뒤에 이 argument 내지는 placeholder 부분에 이 메서드가 수행하고 리턴하는 결과치를 바로 이곳에 위치하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프린트하고자 하는 로깅 컨텐트는 트레이스 로깅 레벨에 대해서만 실제로 수행되기를, 엑스큐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다 커멘트를 달아놓았습니다. 로깅 레벨에 아무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이 메서드는 무조건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이 부분의 코드가 costly한 코드, 다시 말하면 상당히 비싼, expensive한 오퍼레이션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외부에 있는 시스템을 불러야 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를 수행을 해야 한다든지, 시간이 1초, 2초 정도만 해도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상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코드가, 다시 말하면 이 버그가 프로덕션에 릴리스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드의 버그를 찾아내신다고 하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픽스를 하시겠습니까? 먼저 이 부분이 실행이 언제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코드를 디버그 모드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디버그로 돌렸을 때 trace enabled라고 하는 베리어블은 false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깅 레벨이 trace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은 실행돼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죠?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계속 resume 내지는 continue 하게 되면 바로 none이라고 하는 스트링이 프린트 되지 못하고 무언가를 계속 계산하면서 행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스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time consuming job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이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스템 아웃 프린트는 none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러한 코드를 보셨을 겁니다. 로거에는 is trace enable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로깅 레벨이 trace 레벨일 경우에 한해서만 이 안에 있는 curly brace라고 하죠.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execution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코드의 관점에서 이러한 디버깅 코드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매번 여러분들은 is something enabled라고 하는 메소드를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에러 프론 되는 코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LF4J가 아닌 Log4J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에게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바의 펑션을 집어넣은 API로 enhance, 확장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Log4J에 있는 로거, trace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근데 이 메소드의 시그니처를 보시니까 두 번째 있는 메소드 시그니처는 supplier라고 하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부분이 앞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단순한 오브젝트 타입이 아니라 supplier라고 하는 스페시픽한 특정한 타입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리팩터링을 이용해서 로컬 베리어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아실 수가 있겠죠? 서플라이어의 어떤 오브젝트 타입을 리턴하는 그러한 타입이 이 람다 익스프레션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람다 익스프레션 내지는 서플라이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 결과치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서플라이어는 log4j2, log4j에 있는 서플라이어이긴 합니다만 자바에 있는 서플라이어와 같은 임플리멘테이션이에요. 코드가 똑같습니다.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서플라이어가 자바 유틸 펑션에 패키지 않는 서플라이어의 코드와 log4j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정의한 서플라이어의 코드는 보시다시피 똑같습니다. 애노테이션이 펑셔널 인터페이스만 없다는 것 빼놓고는 똑같네요. log4j2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log4j 버전 3에 가서는 이 부분이 Java async 인터페이스로 치환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없어질 인터페이스 타입이 되겠죠. 자,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바로 이 람다 익스프레션 서플라이어는 로깅 레벨이 트레이스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부름으로써 실제 이 로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무엇이 유리해집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if와 같은 스테이트먼트를 이곳에 log4j2의 경우에 쓰실 필요가 없게 되죠. 단지 여러분들은 서플라이어나 기타 다른 람다 익스프레션 혹은 자바의 펑션 오브젝트 등을 파라미터로 넘겨줌으로써 레이지 이밸루에이션이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내가 배고플 때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한다면 음식을 미리 만들어다 놓고 그곳에 가서 나중에 먹어야지 하는 것과 달리 레시피를 그대로 누군가에게 받아서 갖고 있다가 오직 내가 허기를 느끼거나 배가 고플 때 그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과 같은 컨텍스트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SLF4J를 쓴다면 항상 if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매번 써야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렇게 if 스테이트먼트를 쓰셔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SLF4J가 log4j2처럼 람다 익스프레션을 내지는 서플라이어를 지원하는 경우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수고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보여드리면 제 경우에는 하나의 SLF4J를 쓸 수 있는 커스텀 로거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선언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저는 SLF4J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delegate object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의 utility 내지는 helper 클래스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더 이상 이 expression 롬박 SLF4J라고 하는 이노테이션을 제 코드에서 이제 쓰지 않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솔루션 2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프로블럼 코드와 상당히 유사할 거예요. 단지 저는 SLF4J를 이곳에서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그대로 제가 일단 카피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이스가 enable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별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요. 단지 제가 메인 클래스, 메인 메서드를 제가 제대로 복사를 못했네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와서요. 메인 메서드에 있는 trace enabled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점검할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가져왔는데 단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부분 로거 인스턴스를 더 이상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던 자체적인 클래스 myslf4j 로거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 인스턴시에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로고이고요. 인스턴시에이션은 아주 쉽습니다. 디펜던시가 전혀 없고 파이널 멤버 베리어블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불러서 인스턴시에이션 하시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로거를 가지고 그대로 로그 트레이스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부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if 스테이트먼트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그를 로거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 경우에는 메인이 스태틱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파이널 스태틱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역시 에러가 나는데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트레이스의 시그니처를 보시면 앞에 나오는 스트링 포맷은 똑같지만 뒷부분은 서플라이어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플라이어는 더 이상 log4j의 서플라이어가 아니라 저희들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Java util 펑션 패키지에 있는 서플라이어를 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서플라이어로 바꾸는 것은 아주 쉽죠. 다음과 같이 empty parentheses에 화살표 같은 것을 넣어서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디버그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실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어서 myslf4j 로고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곳에 왔고요. 바로 evaluation 로깅 레벨에 대한 examination이 있게 됐네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false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죄송합니다. 이거 타이포네요. log.trace는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done이라고 하는 밑에 있는 라인이 실행되게 되겠죠. 디버그를 하지 않고 바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고 바로 done이 프린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에는 저희가 비록 SLF4J를 쓰긴 하지만 log4J에서 제공하고 있는 람다 익스프레션 인풋 아규먼트 시그니처를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하나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처음에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도와준 바로 이 log4j의 하나 아주 유니크한 메소드 시그니처를 보면서 얻게 된 여러 가지 경험담, 생각 등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